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났다고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미스트로사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가운데 드디어 탑세븐이 전국 투어 첫 서울 무대를 앞두고 다시 한번 거대한 관심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 공연, 단순한 콘서트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윤서와 염유리의 합류로 드디어 탑세븐 체제가 완성됐다는 기대감, 윤태화가 품고 있는 18년 무명의 무게, 길려원의 현장형 스타 가능성, 허찬미의 재도전 서사, 이소나의 우승자 존재감, 그리고 홍성윤이 예고한 완전히 다른 반전 무대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최근 행보를 들여다보면 이번 서울 첫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앞으로 누가 어떤 얼굴로 살아남을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에 가깝습니다. 과연 이 무대는 탑세븐의 완성을 증명하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가 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러나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전국 투어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분명합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팬들의 기대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각 멤버가 이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자기 자리를 넓혀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연에서는 순위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콘서트 무대는 전혀 다릅니다. 라이브에서 얼마나 관객을 붙잡는지, 무대 위에서 누가 감정을 끌고 가는지, 그리고 누가 현장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공연은 후속 이벤트가 아니라 탑세븐 각자의 미래 포지션이 처음으로 정리되는 무대라고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방송의 결과가 아니라 방송 이후의 힘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 중심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변화는 윤서와 염유리의 합류입니다. 제작사 역시 이번 전국 투어의 차별점으로 이 두 멤버가 더해진 뒤 만들어질 새로운 케미와 특별 스테이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합류는 단순한 인원 보충이 아니라 서울 공연의 공기와 구성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탑세븐이 완성됐다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라인업에 없던 결을 추가하고 기존 무대에 새로운 온도와 색채를 불어넣는 마지막 퍼즐이 바로 윤서와 염유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염유리를 보면 그 존재감은 이미 갈라쇼에서 예고됐습니다. 개인 무대에서는 자신만의 무게를 드러냈고 춘길과 함께한 해야 무대에서는 에너지 넘치는 호흡으로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염유리가 단순히 정통 트롯에만 머무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케일감 있는 무대, 극적인 연출, 합동 무대 속에서 더 강하게 살아나는 스타일이라는 인상이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 염유리는 한 곡을 잘 부르는 참가자에 머무르지 않고 공연 전체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카드라는 겁니다. 서울 공연이 전국 투어의 첫 출발인 만큼 염유리에게 주어진 임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성악 트롯의 확장판, 그 깊이와 볼륨을 관객 앞에서 처음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대 하나만 제대로 터져도 염유리는 추가 멤버가 아니라 탑세븐의 핵심 축으로 단숨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결국 염유리의 서울 무대는 합류의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왜 이 이름이 반드시 필요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순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서 역시 이번 전국 투어 발표에서 반가운 이름으로 꼽힌 멤버였습니다. 제작사와 여러 매체가 윤서를 방송 당시 개성 있는 무대로 사랑받은 멤버라고 소개하며 탑세븐 체제를 완성한 핵심 카드로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식이 아닙니다. 기존의 정통 라인업에 윤서 특유의 맑고 선명한 이미지를 더함으로써 공연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읽히기 때문입니다. 갈라쇼에서 윤서는 자신의 정통 트롯 감성을 다시 보여줬고 손비나와 이소나와 함께한 아름다운 강산 무대에서는 막내다운 에너지와 존재감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예능 파트에서는 언니들이 윤서의 귀여운 호감을 폭로하며 웃음을 만들기도 했죠. 이 장면들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윤서는 지금 탑7 안에서 무거운 서사와 짙은 감정의 흐름 사이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대의 긴장을 풀면서도 존재감은 잃지 않는 인물, 바로 그런 자리가 윤서에게 열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윤서의 합류는 단순히 귀엽고 상큼한 에너지의 추가가 아닙니다. 공연 전체의 호흡을 조절하고 관객의 감정을 부드럽게 이끄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무대에서 윤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내느냐는 탑7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서와 염유리는 단순히 새롭게 합류한 이름이 아닙니다. 한 명은 무대를 환기시키고 한 명은 무대를 확장시킵니다. 한 명은 밝은 기운으로 공연의 결을 넓히고 한 명은 스케일과 몰입도로 무대의 깊이를 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합류는 숫자를 채운 완성이 아니라 색깔을 채운 완성에 가깝습니다. 이번 서울 공연이 진짜 탑7의 완성판으로 보일지 여부는 바로 이 두 카드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강하게 녹아드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묵직한 시간을 품고 있는 인물이 바로 윤태화입니다. 윤태화의 이름을 떠올리면 단순한 경연 참가자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견딘 사람의 무게가 먼저 느껴집니다. 결승에서 나의 인생을 부르며 18년 음악 인생을 스스로 정리했고 어머니가 방청석에 올 수 있게 된 일을 두고 기적 같다고 말한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지 감동적인 방송 장면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태화의 최근 활동은 긴 무명과 가족 서사를 바탕으로 한 재출발의 선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갈라쇼에서는 깊은 감성과 성량을 다시 각인시켰고 예능 파트에서는 개인기 퍼레이드로 예상 밖의 면모까지 보여주며 또 다른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서울 콘서트에서 윤태화가 맡게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의 선봉이라기보다 공연 전체의 감정선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정통 트롯의 중심축, 바로 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첫 서울 무대가 성공하려면 관객에게 정말 라이브를 보러 왔다는 만족감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대가 아무리 화려해도 중심이 흔들리면 공연은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태화는 그 중심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18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화려한 문장보다 더 묵직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윤태화의 한 소절, 한 호흡, 한 감정선은 그 자체로 무대의 무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 공연에서 윤태화가 제대로 중심을 잡아준다면 관객들은 단순히 잘하는 가수를 본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끝에 무대 위에서 자기 자리를 되찾은 한 사람의 진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윤태화의 서울 무대는 기술보다 더 깊은 것, 바로 시간의 힘이 얼마나 큰 울림을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인물로는 길려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길려원은 방송 종영 이후 오히려 더 입체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멤버입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속초 예능 수련회에 참여해 댄스 신고식, 짱구 성대모사, 닭싸움까지 소화하며 경연 때의 진지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유쾌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속초 중앙시장에서 열린 게릴라 콘서트형 버스킹에서는 깊이 있는 음색과 꺾기를 선보이면서도 상인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팬 서비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길려원이 지금 실력 좋은 참가자를 넘어 관객 반응을 직접 끌어내는 현장 친화형 스타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는 편집과 서사가 존재하지만 시장 버스킹 같은 현장에서는 오직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길려원은 그 현장에서 분명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콘서트에서 길려원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연에서 보여준 탄탄한 실력, 토크 콘서트에서 드러난 예능감, 시장 버스킹에서 확인된 팬 친화력을 한꺼번에 묶어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길려원은 라이브 현장에서 더 강한 인상으로 남아야 합니다. 단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넘어
실제 공연장에서 관객과 가장 빠르게 호흡하는 스타라는 인상을 남긴다면 그 존재감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 무대는 길려원에게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대 위 실력과 무대 밖 친근함이 하나로 묶이는 순간. 길려원은 경연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콘서트에서 빛나는 이름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 속에서 또 다른 변화를 준비 중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홍성윤입니다. 홍성윤은 경연 내내 감성 짙은 무대와 눈물의 서사로 기억된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발언들을 보면 콘서트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경연 때는 느리고 발라드풍의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콘서트에서는 춤도 추고 흥겨운 무대를 많이 보여주겠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홍성윤의 이미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연형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갈라쇼에서는 개인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결을 살렸고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제는 울지 않고 웃는 모습을 더 보여주겠다고 밝히며 예능과 공연 모두에서 이미지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대전 공연이 고향 무대로 확정되면서 홍성윤의 스토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결국 서울 콘서트는 이 반전 퍼포먼스를 처음 시험하는 자리이고 대전 공연은 그 흐름이 더 깊어지는 무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홍성윤이 감성의 상징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흥과 퍼포먼스까지 잡는 훨씬 넓은 얼굴로 바뀔 것인지입니다. 관심이 큰 만큼 말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주목받는 인물일수록 작은 변화도 더 크게 해석되고 기대가 큰 만큼 무대 하나하나가 더 예민하게 읽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홍성윤이 지금 스스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무대는 그 변화가 말로만 끝나는지 실제 무대에서 살아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첫 순간이 될 것입니다. 허찬미 역시 이번 시즌에서 가장 서사가 깊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상위권에 오른 만큼 기자 간담회에서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 자체로 이번 시즌의 재도전 성공 서사를 대표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갈라쇼에서는 정서 깊은 보컬을 들려줬고 다른 방송에서는 단순한 감성형 보컬리스트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 투어를 통해 더 넓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는 흐름이 감지됐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허찬미는 남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남양주 무대를 통해 화려한 퍼포먼스가 곁들여진 무대를 예고했습니다. 이건 결코 작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지역 무대와 공연 무대를 동시에 넓혀가며 존재감을 키우는 흐름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허찬미는 지금 미스트롯사의 상위권 멤버라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울 콘서트에서 먼저 분위기를 띄우고 이후 남양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감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잡는 콘서트형 아티스트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는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 번의 경연 성적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허찬미의 움직임은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서울 공연은 허찬미에게도 시험대입니다. 깊은 보컬의 힘만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무대 전체를 흔드는 에너지까지 더할 것인지 그 답이 처음 공개되는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시선이 향하는 중심에는 이소나가 있습니다. 이소나는 말 그대로 이번 시즌의 얼굴입니다. 기자 간담회에서도 스스로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할 정도로 미스트롯사는 이소나에게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커리어 전체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갈라쇼에서는 우승의 상징 같은 무대를 다시 꺼내 들었고 손비나와 윤서와 함께한 아름다운 강산 무대에서는 정통성과 폭발력을 함께 보여주며 왜 자신이 진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이소나는 우승자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고 팬들이 기대하는 대표 얼굴로 계속 전면에 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승 공약으로 춘천시장에서 100인분 분식을 대접하는 행사를 열며 지역 팬들과 직접 만난 사실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서는 장면으로 읽힙니다. 방송 스타가 지역 기반 팬덤과 어떻게 실제로 연결되는지,
그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콘서트는 단지 첫 공연이 아닙니다. 이소나가 우승자의 품격을 개인의 영광으로 남길지, 아니면 전국 투어 전체의 분위기로 확장해 낼지를 확인하는 첫 무대입니다. 우승자는 한 번의 결과로 만들어지지만 대표 얼굴은 이후의 행보로 완성됩니다. 이소나는 지금 바로 그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공연에서 이소나가 어떤 중심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탑7 전체의 온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무대에서 이소나의 존재감은 단순히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와 상징의 문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다시 묶어보면 이번 서울 첫 무대의 핵심은 분명해집니다. 윤서와 염유리의 합류는 탑7 체제를 숫자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와 색채로 완성하는 변화입니다. 윤태환은 18년 무명의 시간을 품은 채 공연의 감정선을 지키는 중심축이 되고, 길려원은 현장에서 더 강한 스타로 부상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홍성윤은 감성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흥과 퍼포먼스라는 새로운 얼굴을 꺼내려 하고, 허찬미는 제도전 서사를 넘어 콘서트형 아티스트로 넓어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나는 우승자의 무게를 전국 투어 전체의 품격으로 연결해야 하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서울 공연은 누가 노래를 잘하느냐를 넘어 누가 앞으로 어떤 상징으로 남게 될지를 처음으로 가르는 무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탑7은 정말 이번 서울 무대에서 완성형 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성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 각자의 색이 더 강하게 부딪히며 새로운 경쟁 구도가 시작될까요? 첫 무대는 늘 설렘과 기대를 안고 시작되지만 동시에 가장 냉정한 평가가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결국 남는 것은 진짜 무대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서울 콘서트는 바로 그 힘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될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탑7 서울 첫 무대, 여러분은 가장 기대되는 멤버가 누구이신가요? 윤서와 염유리의 합류가 진짜 완성의 신호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윤태화의 묵직한 서사와 이소나의 중심감, 홍성윤의 반전 무대가 더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깊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